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농지 분할 및 인접토지 합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농지나 토지를 거래하는 중개사는 아닌데 아는 분이 갖고 계신 농지가 맹지였어요. 맹지였어서 이걸 이제 앞땅을 조금 사서 한 50평 정도를 사서 이제 길로 내고 싶다, 이렇게 붙이고 싶다 해가지고 서로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거 이제 공부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진행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PPT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영상으로 남기려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남기려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 데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몇 평 이하는 분할을 안 해주거든. 너무 작은 땅은. 그런데 이제 인접토지 합병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면적 기준에 상관없이 분할을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그러니까 기존 주소와 그 원하는 평수, 그리고 이제 전체 면적 중에 거래 지분 얼마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적도를 하나 출력을 해서 거기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같은 땅이라도 어느 부분에 길을 낼 것인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서로 합의를 본 다음에 거기다 도장도 찍고 서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나 면적이 정확하지 않은 게 측량이 끝나고 나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할 측량 후 면적과 금액을 다시 확정한다고 기재를 해둡니다. 특약에다가. 그런 다음에 분할 측량 비용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정해서 서로 합의를 본 다음에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분할 측량을 신청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진행을 해보니까 거기 그 군청, 주로 농지니까 이제 군이나 이런 데 많이 있을 건데 군청 토지정보과에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청을 했어요. 저희 지인은. 거기 가서 신청을 하는데 매도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땅 주인은 매도인이니까 그 매매계약서랑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분할이 시작이 되죠. 측량이 시작이 되죠. 그 측량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고 연락을 해주는데 그 분할이 끝나면 이분들이 지적공부 정리까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측량 성과도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지적도 그림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잘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성과도를 발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지번, 만약에 그게 900번지의 땅을 샀다면 900-1 이런 식으로 해서 세지번, 그 다음에 분할된 면적, 기존 소유주, 아직은 기존 소유주의 명의죠. 명의의 토지 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지번이 생성이 됐으면 이걸로 이제 그분들이 직권으로 군청에서 등기 촉탁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분할된 면적, 새로운 지번, 전 소유주 명의, 아직은 전 소유주 명의의 등기부 등본이 생성이 됩니다. 등기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다시 만나서 이제 면적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분할된 면적, 새로운 지번 나온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적에 따른 금액이 약간 달라졌겠죠. 그 금액을 계산해서 서로 최종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서에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잔금을 언제까지 준다. 계약서는 썼지만 그 잔금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면 돼요. 새 매매 계약서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비용 받고 알아서 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법무사한테 연락이 오죠. 등기 필증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7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합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등기 필증이 있겠죠. 하나는 기존 토지, 내가 이제 붙이고 싶어하는 안쪽에 있는 기존 토지, 그런 다음에 새로 산 토지의 등기 필증, 이렇게 등기 필증이 두 개가 있을 거니까 두 개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합병 신청을 하러 갑니다. 군청 토지정보과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 새로운 지번,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지번에 저는 새로운 지번이 더 작은 땅이라서 옛 지번에 붙을 줄 알았더니 새로운 지번에 그 새 이번 소유자의 옛날 지번 토지가 이렇게 이기되어서 합병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합병으로 인하여 무슨 리 몇 번지에서 이기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면서 새 토지 지번에 이제 합병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합병 시 기존 토지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리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 토지에 합병하려는 양 토지의 성격이 똑같지 않으면 합병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도 같아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한쪽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성격이 다른 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신청하기 전에 근저당을 정리를 하고 대출을 갚아서 정리를 하고 합병하고 난 다음에 새로 대출을 받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요 자금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서 대출을 미리 갚을 동안에 그리고 새로 대출을 받을 동안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 계획도 미리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등기부 등본에도 또 토지 대장에도 새로운 집원에 이제 이 총 합친 면적이 다 기재되어 있으면서 이제 합병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예, 살다가 뭐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이게 중개사가 돈을 받고 해준 일이 아니라서 더더욱이 공인중개사가 할 기회가 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주변 지인이 만약에 이런 우리보다는 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주변 지인이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또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겠죠. 네, 저는 참 재밌었고요. 많이 배워서 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